어이없고 허무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던 콤마 실수를 해결한 후 저는 곧장 또 한 번의 벽을 만났습니다. HTML에 CSS를 적용하는 문제였는데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예정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의 아파치 서버에서 이 CSS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의 엔진X 서버로 갈아탔던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 번째 겪는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아파치 서버에서 생겼던 문제는 갈아탄 엔진X 서버에서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음이 명백해졌죠. 초창기 서버 구축 당시에 저는 HTML은 조금 알았고 CSS는 전혀 몰랐습니다. CSS는 배경 색깔이나 글자 색깔을 적용하는 속성 코드 아닌가? 이 정도의 인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얕봤고 동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CSS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별거 아닌 CSS 덕분에 일주일을 예상했던 서버 구축 기간이 4주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CSS만 되면 끝인데 CSS에서 벽을 만나고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결국 서버 구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던 문제는 가장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CSS였습니다. CSS는 저에게 정말 큰 고민을 안겨다 주었죠.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CSS가 안 먹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동업자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엔진X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참에 차라리 아파치에서 엔진X로 갈아타서 새롭게 서버 구축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조언을 받아들여 엔진X로 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콤마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니 역시나 예정돼 있던 CSS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시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파치 서버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던 골치 아픈 CSS 문제였는데 엔진X 서버에서는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서버 차이일까? 아닙니다. 이해도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초창기 아파치 서버를 구축할 당시에 저는 서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남들이 올려놓은 코드만 따라 쓰고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엔진X 서버를 구축할 때는 두 번째 서버 구축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보다 이해도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니까 뭐라도 배운 게 조금은 더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CSS 적용 문제를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골치 아팠으나 구조가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는 인터넷에서 남의 CSS와 나의 CSS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동하는 CSS와 작동하지 않는 CSS는 무엇이 다른 걸까? 비교해보니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는 CSS가 웹페이지로 뜨는데 제 건 다운로드가 받아졌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용물은 똑같은 CSS 코드였는데 말이죠. 하나는 웹브라우저 상의 코드가 뜨고 다른 하나는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걸 보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는 CSS 파일이 웹페이지로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CSS 파일이 그냥 서버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는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다운로드 받아지는구나. 게다가 CSS를 적용하는 HTML 태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링크 태그의 href 속성으로 CSS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웹페이지 링크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CSS 파일은 웹페이지여야 했던 것입니다. 다운로드되는 파일이 아니라요. 이렇게 몇 가지 차이점과 몇 가지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결정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 내 CSS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지는 걸까? 그건 바로 CSS 파일에 매칭되는 URL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CSS 파일에 대한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간 머릿속에 전구불이 켜졌고 코난의 머리를 총알이 관통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추론해 나가며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죠. 생각한 끝에 이건 URL 컴프를 건드려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URL을 건드려서 CSS 파일과 매칭되는 웹페이지를 생성해줘야 CSS가 작동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URL 컴프와 관련된 코드가 있나 인터넷에 검색해봤고요. 역시 관련된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적용해보니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이렇게 CSS 문제는 운 좋게 곧장 정답으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추론 능력이 없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며칠은 더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며칠 뒤 URL 컴프를 공부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추론 능력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었죠. 제 순수 추론 능력은 아파치 서버 때나 엔진엑스 서버 때나 비슷했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추론 능력이 왜 첫 번째 아파치 서버에서는 발휘되지 못했고 두 번째 엔진엑스 서버에서는 실질적으로 발휘됐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고 두 번째엔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즉, 배경 지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식이 부족할 땐 머리를 굴리려고 해봐야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굴려집니다. 헛쓰고이며 감조차 잡기 힘들죠. 하지만 지식이 쌓이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한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두뇌는 강력한 추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추론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추론 능력이 아니라 그 전에 방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이 힘인 것이죠. 지식이 많으면 통찰력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지식을 충분히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생각도 잘합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생각할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첫 번째 아파치 서버 때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엔진엑스 서버 때는 아는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식들을 토대로 저만의 추론 능력이 작동했습니다. 물론 운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와 나의 웹사이트를 비교해보기로 결심했던 건 운이 좋았죠.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했고 추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식을 쌓고 CSS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웹사이트와 비교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니 지식의 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CSS 문제 해결의 경험은 최종적으로 제게 지식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지식을 때려박아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은 뭘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방대한 지식을 쌓는 편이 문제 해결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식을 쌓아라. 그러면 추론 능력이 힘을 받고 문제는 해결된다. 일단 아는 게 많아야 머릿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의 수를 탐색하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남은 것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할 때는 공부 끝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신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정답지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답으로 가는 길이 모습을 드러내고 빛이 비춰지면서 드디어 그 길이 내 눈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